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시총 3조 달러 엔비디아 젠슨황 10대 갑부 코앞. 네,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엔비디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네. 가장 뜨거운 사람이 젠슨황 CEO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15명뿐인 자산 1천억 달러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예, 돌발 퀴즈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중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1번 빌 게이츠, 2번 일론 머스크, 3번 젠슨황일 겁니다. 네, 그럴 것 두 같습니다. 인물도 쟁쟁한데 그만큼 지금 젠슨황이 미국 사람들 절반이 좋아한다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버금가는 인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젠슨황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게요. 황 씨가 젠슨황의 황이 황 씨가 아니고요. 대만 출신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이선생님가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 10대 갑부 대열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엄청나죠. 자, 자산이 145조 3천억 원입니다. 예.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지금 13위에 올라가 있고요. 자산 증가액 기준으로는 세계 부호들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또 배종찬 소장이 옛날 이야기 한다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주영, 이병철, 구자경, 구본무 대단한 분들이시죠. 근데 네. 지금은 아마 잘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젠슨황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1년 반 동안 무려 8배가 증가됐는데 한번 이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은 대형주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까지 2023년 1년 전부터 우상하는 주가 있었을까요? 애플이 이랬을까요? 어떤 종목이 이랬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CPU가 아니라 이제는 GPU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젠슨황을, 물론 엔비디아 이야기는 우리 서울경제TV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바는 뭐냐면 이제 이 젠슨황을 하나의 변수로 보고서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사실상 CPU를 대체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열풍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제 중국 자동차다 무슨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걸 사실 엔비디아에 엄청나게 중국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이 미중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자신만만한 게 전기차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기차 1위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는 내년도 양산할 신차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드라이브 토르를 탑재할 계획이고요. 중국 샤오미, 여러분들 또 충전 배터리로 잘 알고 계시죠. 샤오미가 지난 3월 출시한 전기 세단 SU7에도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입니다. 오딘이 탑재가 되고요. 지리자동차, 여러분들 지리자동차가 어떤 차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볼보를 만들어내는 게 지리자동차입니다.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크가 내놓은 신차 믹스에도 같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 전기자동차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MZ세대 같은 정말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그러는 이제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인 링링하오가 열광을 해요. 전기차를 좋아하는데 이게 다른 중국산 반도체로는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탑재가 돼야 자 빨리 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려면은 자율주행 기능 또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 여기에 엔비디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앞으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는 미국 이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삼각편대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자율주행 반도체는 누가 생산할까요? 대만 TSMC가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데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또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엔비디아 안 돼!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변수들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좀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미국 출신 반도체 엔지니어인 짐 켈러가 최고 경영자로인 이 텐스토렌토와 제휴를 해서 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부담은 들고 있다는 것도 11월 달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막히면은 다시 또 한번 기아 전기차나 현대 전기차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변수가 하나씩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젠슨항 CEO 그리고 지금은 미국 대선 역시도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추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는 한국 기업에도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특히나 바로 하이닉스와 관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또 소개를 또 해주시기도 하셨죠. 바로 화면을 보시죠. 지난 4월에 이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났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젠슨항 이 CEO가 이 최태원 회장을 만났을 때 미스터 채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친근해졌다는 겁니다. 미국 명의 최태원 회장이 토니거든요. 헤이 토니. 친해진 거예요. 그만큼 밀접합니다. 6일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웨이저자 아까 소개해드렸죠. TSMC 회장과 회동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SK의 이 HBM이 탑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해 5월 이미 뭐 여러 번 만났죠. 자, 미국에서는요. 이게 우리로서는 뭐 비빔밥 먹으면 좋겠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긴밀한 관계를 할 때 스시를 많이 먹습니다. 스시 회동을 했고요. 자, 2주간 지금 미국 출장 중인데 대만 방문을 하고 지금 대만에서 역대급 완전히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슨왕 지금 심지어는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 이 옷에다가 아예 사인을 해달라 이럴 정도로 젠슨왕의 열기가 정말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단한 이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도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재용 회장과도 너무 친하죠. 젠슨왕과의 관계. 이렇게 돼서 한국 기업들과는 굉장히 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삼성의 HBM을 테스트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 젠슨왕이 이야기했죠. 결국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잠시 또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그만큼 한국 반도체에는 젠슨왕 변수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삼각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 역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HBM3E인데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약간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TSMC 비메모리 반도체와 더 협력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비메모리 TSMC 반도체 위에다가 HBM을 쌓아 올리는 그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치밀해지고 세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쪽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미국 주식으로 엔비디아를 본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 봐야 되죠. 어떤 쪽으로 수혜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데 차트부터 먼저 보실까요? 네. 제가 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배종찬 소장이 참고적이지만 이걸 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다.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해부터 조금 그래프를 보시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엔비디아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올라가죠. 우상향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존 제품 대비 최소 4배나 성능이 개선된 이제는 GPU가 아니라 NPU를 이제 개발을 했죠. 인라이트 프로입니다. 이걸 출시를 했고 지난해 전체 매출의
4%를 TSMC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서 걷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자, 엔비디아, TSMC, 한국 기업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와 같은 대만계로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죠. 대만계 회사인 TSMC 밀접한 관계. 그게 또 한국 회사의 관계.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죠. 작년 매출이 109억 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는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IP 파트너 가입도 돼 있죠. 그러니까 삼성 지금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제가 젠슨항 변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IP라고 하는 기업인데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이제 구현한 이 일종의 회로 블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업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기업 바로 소개됩니다. STI. 네, 차트가 준비되는데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또 어디랑 비슷합니까? 아까 차트와 유사한 엔비디아랑 느낌입니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쌍둥이처럼 싱크로되는 관련 기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올해 실적도 나쁘지는 않는데, 자, 내년 실적 상승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탄력이 붙고 있는 기업이 STI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의 고도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미국 업체가 독점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STI가 개발을 해낸 건데, 자, 시장 전망치가 이제 올해 상반기는 조금 이제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 것은 투자 지연이라고 하는 이제 복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집중될 것인데 뭐 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서 4,853억 한 5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면서 중국 디스플레이향 수주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STI도 지금 삼성 관련성이 있죠. TSMC 관련성이 있죠. 중국 관련성이 있죠. 이런 엔비디아 닮은 꼴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또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